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겸 그리고 또 작곡도 같이 하고 있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원래 사실 바이올린을 먼저 시작했었어요. 피아노를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오랫동안 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피아노 전공을 바꿔서 예원학교를 이제 입학을 운이 좋게 그때 들어갔어요. 일단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선생님 또는 아니면 제 주변 가족이 일단 생각이 먼저 나는데요.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원래 우리나라 이제 재즈라는 단어가 있기도 전에 재즈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 아버지도 음악을 좋아하시고 해서 아마 제가 그렇게 해서 음악을 시작하게 된 게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올린을 했을 때는 존경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죠. 그래서 존경했었던 바이올리니스트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하이패치. 그 당시 하이패치 음반을 들으면서 어렸을 때 아무렇게나 이렇게 테이프 틀어놓고 막 따라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요즘은 조금 여러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나이젤 케네디라는 바이올리니스트도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하는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그래서 그분도 제가 되게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보통 이제 대중분들한테는 선글라스 끼고 비발디의 사계의 뮤직비디오 찍으신 분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아까 계속 드렸다시피 늦게 피아노를 시작해서 이제 그런 저를 이제 처음 피아노 이제 제대로 가르쳐 주신 저희 지금 이제 유해숙 선생님, 지금은 동덕여대 교수로 계시는 유해숙 선생님께서 일단 가장 먼저 큰 생각이 나고요. 선생님께서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제 기억에도 몇 가지가 선생님이 너무 황당해 하시면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바이올린을 원래 했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피아노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치면은 피아노 소리 좀 좋게 좀 내라고 하면 제가 막 이렇게 건반에다 막 비브라토를 한다거나 이런 이상한 기행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그렇게 배웠다가 저한테 이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유혁 선생님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예종에 계시는 김대진 선생님께 이제 배웠고요. 제가 동아음악 콩쿠르를 1등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역시 지금 예종에 계신 이진상 교수님한테 그때는 이제 형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약간 작은 선생님 같은 느낌으로 저를 엄청, 근데 그때 정말 성심성의껏 봐주셨거든요. 이제 항상 제가 이렇게 인터뷰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이제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2명, 어렸을 때부터 호로비치와 아르에리치, 이 두 피아니스트. 그쵸. 뭐 아버지는 지금 또 연극단의 대표로 있으셔갖고, 그래서 어쨌건 저희 친가 쪽은 다 예술에 관련된. 제가 동아 1등을 이제 동아음악 콩쿠르 1등을 했을 때가 참 운이 좋았던 게, 대학교 이제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그 당시에 이제 그 콩쿠르 1등하고, 그 콩쿠르이 이제 병역 특혜가 있는 콩쿠르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운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인생의 운을 거기다 다 썼는지 그 다음부터 이제 국제 콩쿠르나 이렇게 나갔을 때 사실 이렇게 막 순탄하게 잘 되지 않았어요.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뭐 아무래도 막 저도 많이 힘들었고 막 선생님께서도 많이 실망하시고 막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아 이제 나는 피아노를 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원래는 이제 피아노를 그만두려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안 나간 거죠. 그냥 정말 그냥 부모님께 말만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등록금 쭉 안 내고 이러다 이제 제적이 된 거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그래갖고 뭔가 입학은 했는데 무려 4학년 1학기까지 거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입학은 했고 졸업은 못했지만 그래도 4학년 1학기까지 다녀서 이제 좋은 표현을 찾다가 그냥 공부했다는 네, 그런 수학이라는 단어가.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피아노를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학교를 못 다니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일단 뭐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부모님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집이 평화로울 리가 만무하죠. 일단 뭐 그래서 오케이 피아노를 그만두고, 이제 원래는 뭐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아주 짧게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좀 영어도 공부하고 해서 미국 쪽에 가서 이렇게 막 그 당시에 뭐 유명했던 버클리 같은 데 가서 좀 뭐 재즈 피아노라도 좀 공부를 해볼까, 또 재즈 음악도 좋아하고 하니까 뭐 이런 굉장히 그 허황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너 알아서 살아라고 해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느껴본 거죠. 아 이게 돈을 이게 안 벌면은 이게 핸드폰 요금이라는 게 일단 낼 수가 없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밥값이 없다거나 뭐 이런 이제 그런 사태에 직면을 하게 되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
금방. 그래서 막상 그만두겠다고 하고 피아노를 안 친 기간은 뭐 한 달도 안 돼요. 진짜로 그냥 계속 그래서 네,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당시 처음에는 이제 약간 알바 개념으로 학생들 예중 뭐 예고 뭐 아니면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뭐 이런 이제 심지어 아마추어도 그렇고 막 그런 학생들 반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하여튼 그것도 운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뭐 당연히 하는 여러 선생님들이 이미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일을 한 4, 5년 하다 보니까 이제 네, 뭐 그냥 네, 그래서 일단은 그게 너무 계속 같이 하는 것 자체에 일단 굉장히 거부감이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린 친구들부터 이렇게 쭉 해오고 그리고 또 당연히 원래부터 알던 지인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도 이제 점점 커갖고 막뭐 독주에도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린 친구들부터 좀 나이가 있는 형님들까지 다 친한 지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연주도 그렇게 계속 많아지는 그런 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제 뭐 저도 이제 걱정은 됐죠. 아 이제 이러다가 이제 이것만 계속 있으면은 더 이상 뭐 솔로나 이제 다시 그걸로는 어떻게 아무것도 돌아갈 수가 없겠다 해서 이제 스스로 그만두고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학생들 반주해 주는 게 원래 90이고 연주가 10이었으면 이제 그거 소속사라는 데를 한번 계약도 해보고 이러면서 한 4대 6 정도로 확 바꿨죠. 한 3대 7 정도로.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이쪽을 좀 많이 줄여 나갔던 것 같아요. 아, 뭐 사실 이제 그 독주라는 거에 기회를 잡기까지도 시간이 다시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게 돌고 돌아서. 왜냐하면 이제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뭐 반주자도 물론 피아니스트지만 어쨌건 그냥 반주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훨씬 강했었으니까요. 처음 했을 때는 뭐 엉망이었죠. 너무 오랜만에 해갖고 뭐 긴장도 쓸데없이 많이 되고 뭐 이제 맨날 악보 놓고 치다 악보 없이 치려니까 막 괜히 아는데도 불안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 막 이제 한번 뭐 막 실수도 하고 이러면서 아씨 안 되겠다 그냥 다시 그냥 반주다 해야겠다 계속 막 이런 그런 생각도 하다가 근데 그냥 계속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반주 일도 처음부터 편했던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것도 일단은 기회가 있으면 뭐 크던 작던 가리지 않고 해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솔로 연주나 이제 그렇게 좀 뭐 협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도 이렇게 가끔 협연할 일 있으면 협연을 참 재밌어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뭐 어려운 부분도 있죠. 당연히 많은 연주자들과 이게 같이 하면은 이제 혼자 하는 것처럼 막 멋대로 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서 협연은 오히려 좀 더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 진짜 리사이틀, 진짜 혼자 올라가서 치는 그게 좀 훨씬 되게 많이 긴장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여전히도 그런 부분 부담 갖고 뭐 이런 게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제가 뭐 사실 뭐 그 정도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주나 챔버나 이쪽으로 늘 하던 예를 들면 뭐 어제도 했고 그제도 지금 뭐 연주했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늘 이제 갔던 무대고 늘 치던 피아노에 이렇게 똑같이 홀에 가서 치는데 이제 제 자신이 아는 거죠. 사실 뭘 보여주고 이런 거 전에 이렇게 뭔가 늘 이렇게 반주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서 앞에 앉았을 때 하고 혼자 피아노를 치러 무대로 딱 앉아 있을 때 이미 벌써 그 마음에 그게 다르다는 걸 제 스스로가 이미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랄까 뭐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걸 떠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같이 연주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되게 이렇게 좀 차분한 상태로 일단은 있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렇게 상대방이 하는 것도 잘 듣고 반응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건 최근에 긴 시간 동안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차분한 상태에서 뭐 거기서부터 이렇게 뭐 발전을 해서 막 더 이렇게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연을 많이 이제 만들어 왔었어요. 음악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혼자 딱 앉아 있으면 그 차분해지는 감정도 이제 쉽지 않고 뭐 이런 그런 걸 제가 스스로 아니까 이제 거기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뭐 그런 거죠. 뭐.
학교를 이제 끝까지 공부를 하지 않고 남들이 유학 가고 이랬을 때 저는 계속 반주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스승 같은 사람들이 같이 연주하는 각 악기의 연주자들한테 많이 배우기도 했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비슷한 연배 다른 악기 연주자들하고는 자주 뭐 반주도 하고 막 아니면 같이 술도 한잔 하고 이러면서 더 친해지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 이렇게 각 악기의 좋은 연주자들이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실내악하고 이렇게 같이 연주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다가 이제 4년 전쯤에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예술 감독은 아니고요. 그냥 그 사업자의 대표고 그냥 뭐 네, 세금 계산 제가 하고 대관도 제가 하고 뭐 그런 위치입니다. 네. 감독은 아니고 그냥 네. 네. 리더라고는 하는데 그냥 비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원래는 컨셉이 연주자들이 직접 모여서 연주자들이 운영하는 단체 이런 이제 그래서 뭐 연주자들이 직접 이렇게 참여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이나 곡 선정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참여하는 그런 이제 형태의 앙상블을 만들자라고 했고 대신 우리는 공연에서 정말 클래식을 할 거지만 약간 이제 아무래도 비슷한 연배니까 뭐 30대 근처의 사람들이 중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신 홍보나 이런 다른 쪽은 좀 더 캐주얼하게 하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홍보물이나 뭐 아니면 저희 이렇게 홍보를 위한 영상만 보고 공연 오시면 좀 황당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홍보는 좀 되게 이렇게 뭔가 좀 캐주얼하게 했다가 막상 공연 오면 이제 막 못 들어본 작곡가 곡도 있고 뭐 저희 상주 작곡가 창작곡도 있고 막 이래서 뭐 그렇기는 한데 네 그래서 클럽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세계적으로도 드문 편성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아노, 플룻, 클라, 오보에, 홀은, 바순 이렇게 있어요. 상주 작곡가까지 얼마 이게 클럽엠인데 이런 편성이 아마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셔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오셔서 처음에 오셨던 분들이 이제 신기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지금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그 각각의 연주자들이 다 너무 이제 다들 너무 유명해지고 뭐 다 너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유명한 연주자들이 한 무대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앙상블을 한다 또 이런 것도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장명도 진짜 하는데 한 6개월 정도가 걸렸었거든요. 이제 보통 클래식 쪽의 앙상블이라 그러면 뭐 무슨 앙상블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이제 뻔한 이름들이 많은데 이제 뭐 뻔하지만 사실 다르게 쓸 말이 없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해갖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좀 직관적인 이름이면 좋겠고 이게 하도 클래식 쪽에 이제 팀이 많다 보니까 영어는 이미 뭐 다 끝났고 뭐 프랑스어 뭐 독일어 뭐 라틴어 뭐 난리가 났거든요. 벌써 팀 이름에.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좀 직관적인 이름이면 좋겠고 좀 흔하지 않은 이름이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클럽 샌드위치 할 때 그 클럽 그 옛날에 사교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 클럽에서 클럽이고 M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가 다 남자로 이루어져서 맨 또 아니면 음악의 뮤직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좀 하나의 이렇게 철자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갖고 클럽 M이라고 만들었어요. 뭐 초반에는 사실 멤버들도 반발이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나이트클럽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뭐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음악적으로는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 너무 본인 걸 원래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같이 하자고 이렇게 부탁하고 제안을 했을 때 남의 거를 듣고 충분히 남의 음악을 듣고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본인의 또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들로 다 했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충돌은 없었고요. 이제 다른 충돌이라고 하면 뭐 일정들이 다들 너무 바빠갖고 이제 다 같이 모이는 게 좀 많이 힘들다. 뭐 이런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렇고 이제 앙상블, 실내악 이렇게 하면은 보통 가장 이제 보통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한 팀, 원 하모니 뭐 약간 이런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걸 기본으로 이제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데 클럽은 같은 경우는 사실 원팀 원 하모니보다는
그냥 각자 다 다른 색깔을 갖고 다른 음색을 갖고 있는, 이미 악기도 다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거에 이렇게 듣고 대화하는 것 같은, 약간 이렇게 딱 하나의 목소리를 한 번에 이렇게 낸다기보다는 그냥 각자 이렇게 대화를 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를 바라면서 이제 만든 팀이에요. 네. 저희 팀에서 지금 제일 막내가 이제 상주 작곡가하고 플루티스트 분인데 90년생이십니다. 그분. 그리고 이제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 호르니스트인데 올해 40이 되셨나? 39이신가? 그 정도. 제일 큰 형님이 또 계시고, 그리고 뭐 다 이제 뭐 88년생, 87년생 뭐 이렇게 그 언저리에 85년생 뭐 다 요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비슷한 그 같은 그 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서 뭐 서로 얘기해도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클럽밴드 딱 만들고 저는 모두를 알았는데 서로는 모르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요즘에는 보면 뭐 저 굳이 아니더라도 다들 너무 유명하고 활동 많이 하니까 막 서로 딴 데서도 만나서 연주도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뭐 그렇게 만날 일이 일단 많고 그렇게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정기 연주회 때는 거의 매해 창작곡은 한 곡씩 꼭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성 자체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연적으로 편곡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작곡가 이제 작곡가 손희륜 씨가 이제 도와주고 계세요. 처음에 제가 이 클럽 M이라는 거를 이제 이름이 정해지기 전에 뭐 이러이러한 걸 해보면 어떨까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했을 때 처음 이 아이디어를 듣고 재밌겠네라고 했던 분이 이제 그 작곡가 손희륜 씨였는데, 제가 20대 때 이제 같이 그분이 이제 도와주고 계시죠. 창작곡은 매년 정기연주회 때마다 한 곡씩 하고 있고요. 네, 우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정기연주회 이틀 전에 취소를 해서 못했고, 올해는 6월에 세종체인버 시리즈로 이렇게 연주를 하긴 했었지만, 올해는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 연주자들이 막 자가격리도 있고 외국 오케스트라 단체들 일정도 너무 많이 변하고 해서 저희가 또 올해도 정기연주를 결국 못하게 됐어요. 근데 내년에는 정기연주를 꼭 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길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같은 변화 없이 이 멤버들이 모두 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모두 저희가 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뭐 다들 막 교수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어디에 음악 감독 같은 분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뭔가 음악이나 예술 쪽에서 뭔가 어떤 뭐 목소리를 내야 된다거나 어떤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때 저희 단체가 이제 그런 좋은 일에 좀 의견을 내거나 서로 도템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그냥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만약에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뭐 진짜 뭐 동반자죠. 완전 저와 제일 가까운, 진짜 뭐 제 자신이라고 하거나 또는 제 자신을 제외한 가장 가까운 평생을 같이 가는 동반자 같은 친구고, 또는 저라는 사람을 어쨌건 나타내주는, 얘기할 수 있는, 김재현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가장 보여주는 그런 소통 창구 같은 친구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항상 맨날 이제 뭐 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당연히 그냥 김재원이 아니고 피아니스트 김재원으로 항상 많은 분들한테 다가가니까 항상 뭐 관객분들도 그렇고 항상 피아노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통 창구가 또 되어주는 그런 존재죠.